네, 오늘 3GPP의 NTN 동향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애트리 김증민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큰 주제는 뭐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인테그레이션과 유니피케이션이 이제 TN과 NTN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크게 두 주제로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정훈 박사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지금 6G 관련돼서는 좀 아직 좀 진도가 나간 것들이 좀 미미하기 때문에 주로 오늘은 좀 이쪽에 대해서 많이 다룰 것 같고요. 이쪽에 대해서는 우리의 뷰가 이렇고 이렇게 나가려고 한다. 애트리의 뷰를 좀 말씀드리는 쪽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뭐 전체적인 NTN 관련된 어떤 그 이정표들입니다. 일단 뭐 릴리즈 15에서의 첫 스타트를 여기군요. 첫 스타트를 끊었었고요. 그다음에 릴리즈 16에 뭐 이쪽에서 뭐 채널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모습들이었고요. 이쪽에서는 이제 솔루션들을 좀 찾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었고요. 솔루션이 무엇이냐? 이게 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NTN이라는 것들이 미성과 지상이 이전까지는 독립된 규격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이제는 하나의 단일 규격으로 합치려는 노력이 이제 이때부터 처음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제 이 진행 방향 자체가 이미 TN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 상황에서 NTN을 그 위에 올리는 방법들을 좀 찾는 방향으로 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솔루션이라는 것들은 기존의 TN 기반으로 작성된 그 NTN, NR 규격의 임팩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NTN의 NTN이 갖고 있는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N과 NTN의 첫 번째 그 통합인 인테그레이션은 NTN이 TN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그 노머티브 워크의 첫 릴리즈로 릴리즈 17에서 이런 솔루션들을 찾는 해법들이 제시가 됐고요.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이 이제 좀 있고요. 릴리즈 18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인핸스하는 것들이 릴리즈 18과 19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좀 피처의 좀 서머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릴리즈 15에서는 주로 이제 릴리즈 15하고 16에서 스터디를 주로 했고요. 15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 채널 NTN의 채널 모델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다뤄졌고요. 릴리즈 16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솔루션을 스터디해보자. 솔루션의 리스트를 쫙 이제 나열하고요. 그 전에 이제 먼저 어떤 이슈들이 NTN에서 있는지부터 이제 그 식별이 돼야겠죠. 그래서 그 이슈들을 식별하고 그 이슈들을 식별하는 솔루션들을 이제 쭉 나열해왔고요. 이제 릴리즈 17에서는 그 나열된 솔루션 중에서 이제 정말 규격화하는 작업들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릴리즈 17에서는 이제 솔루션들이 처음으로 제정된 그런 페이지가 되겠고, 릴리즈 18에서는 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다이렉트 커넥티비티라고 해서 우리 핸드헬드 단말이 위성에 바로 접속해서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을 도출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릴리즈 19에서는 이제 퍼포먼스 옵티미제이션 쪽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TN 쪽에 NTN이 맞춰서 가다 보니까 좀 성능이 떨어지거나 이런 미진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다시 좀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쪽에 좀 맞춰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일환 중에 하나로 리제너러티브 페이로드가 이제 OBP가 드디어 이제 기지국이 위성에 올라간 형태의 아키텍처가 도입이 됐고요. 커버리지를 인핸스먼트하는 이제 그 와이드 셀을 서포팅하는 그런 이슈들이 도입이 됐고, 그다음에 또 링크 버짓이 떨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다시 링크 버짓을 떨어지는 링크 버짓을 릴리즈 18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스마트 핸드헬드 단말이 바로 위성에 접속하는 방법들을 찾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CNL 링크 버짓이 좋지 않겠죠. CNL이 떨어지니까 이것들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좀 이제 리피티션이나 이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리피티션 하다 보니까 스루풋은 떨어지겠죠. 그런 떨어진 스루풋을 어떻게 다시금 복구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그 리피티션 가운데서 다시 오소고날 코드를 OCC를 둬서 여러 유저를 멀티플렉싱하는 방법으로 떨어진 스루풋을 회복하는 어떤 그런 스킴들이 들어왔고요. 근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GNS Resilient Operation으로 해서 지금 이런 솔루션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로 UE가 GNSS를 갖는 그런 단말들을 고려했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3GPP 관점에서는 서드 파티의 시스템에 의존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 이슈를 어떻게 조금 더 컨스트레이션을 좀 제거할 수 있을까라는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릴리즈 17이 NTN에서 좀 중요한 그 개념들과 요소들이 좀 많이 녹아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릴리즈 17에서 찾았던 솔루션, 이슈는 뭐였고 솔루션은 뭐였다는 것들이 여기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6G 여기서 결정된 어떤 방법들이 다시 6G에 와서 다시 리비짓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던 솔루션들을 가지고 조금 더 나은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는 6G에서는 이렇게 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 좀 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TN과 NTN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이제 TN 대비 NTN은 이제 다음과 같은 이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TN 대비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TN 규격에 NTN을 올리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TN 규격이 어떤 이슈를 지금 감당하지 못하는가를 먼저 식별해야겠죠. 그래서 가장 큰 이슈 3개를 뽑자면은 일단은 프로파게이션 딜레이가 굉장히 크다. 라운드 트립 뭐 이건 레퍼런스 모델을 하나 이제 제가 가지고 이제 값들을 이제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트립 딜레이 자체가 27ms, 뭐 28ms, 25ms, 26ms, 뭐 600km 상공의 에리오 관점에서고요. 이제 GEO 36,000km에 있는 GEO라면 이것들은 뭐 이제 500ms가 넘어가는 이제 그런 단위의 기존의 TN에서 볼 수 없었던 굉장히 큰 스케일 자체가 달라지는 그런 이제 지연 시간 RTT를 갖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요. 또 이제 위성이 초당 7.56km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도플러가 기존에는 감당할 수 생각하지 않았던 45km 뭐 24 ppm이 나오는 그래서 2기가 대역에서는 45kHz의 도플러가 발생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됩니다. 이게 지금 그 NR의 뉴머럴리 상으로는 서브캐리어 스페이싱 몇 개를 넘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의 밸류가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굉장히 챌린징한 밸류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성이 이렇게 이동하다 보니까 TN에서는 그때 발생하지 않았던 TN에서는 UE가 이동해야 셀이 이동하는데 UE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얘가 이 정도의 속도로 계속 이동을 하다 보니 위성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내가 1, 2분 만에 다른 셀을 만나게 되겠구나라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잦은 셀 자체가 이동하고 셀 자체가 굉장히 자주 변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무빙 셀이라는 어떤 새로운 컨셉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이냐라는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솔루션을 찾아내서 규격화하는 것들이 이제 릴리즈 17에서 일어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썸션은 이제 일단은 뭐 트랜스페런트한 것들을 가정했고요. 레귤레이션에 의해서 FDD를 주로 가정했고요. TDD는 좀 이슈가 있어서 여기서는 TDD를 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갖는 어썸션 중에 하나가 이제 위성이 형성하는 빔이 어떤 모습으로 지상에 일루미네이션 될 것이냐에 관한 어썸션인데요. 크게 이제 두 개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옛날 위성 같은 경우는 뭐 혼 안테나나 이런 그 안테나를 가진 옛날 위성들은 위성이 지나가면 셀이 그냥 쭉 컨티뉴어스하게 이동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띌 거고요. 위성이 페이즈드 어레이 안테나를 갖춰서 좀 조약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타겟팅하는 에어리어에 지나가면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쭉 계속 포커싱을 하는 그러면서 더 지나가면 이제 다음 타겟 셀로 포커싱을 바꾸는 쿼지 스태틱한 얼스 무빙 얼스 픽스 셀이 이제 뭐 형성될 수 있는 뭐 그런 모습들을 이제 크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크게 솔루션을 보면요. 일단은 프로파게이션 딜레이가 커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규격상으로는 어떤 이슈가 있을까를 바라봤더니 일단은 싱크 문제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네, 이게 굉장히 또 TN하고는 다른 이슈 중에 하나가 위성이 일루미네이션 하는 이제 이 빔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분포된 유의 간의 뭐 타이밍 디퍼런스나 그다음에 그 딜레이 디퍼런스가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요소들이죠. 그래서 타이밍 관점에서 먼저 바라보면 일단은 유의 간의 상향 링크에서 도착하는 그 기지국에 도착하는 그 타이밍들이 다 어긋나게 되겠죠. 네, 굉장히 뭐 이 유의의 분포가 굉장히 넓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OFDM은 어느 정도 지금 싱크가 안 맞으면은 그 인터 심볼 인터페런스나 인터 캐리어 인터페런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상향 도착단에서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TN에서는 타이밍 어드밴스드라는 방식으로 도입이 됐는데요. 이것들을 어떻게 그 타이밍을 맞출 수 있을까라는 이슈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입한 간단한 해법이 위성이 움직이는 어떤 그 궤도 정보를 뿌려주고 그다음에 단말이 자기 정보를 GNSS로부터 추정을 한다면 서드 파트 시스템을 이제 이용하는 어떤 컨셉이겠죠. 이용한다면은 이 거리를 항상 에스티메이션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내가 원하는 T의 T 타임 어느 순간에도 위성이 지금 어디에 있구나를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고 나의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거리도 알고 위성 궤도 정보를 안다는 것은 위성의 무브먼트도 안다는 뜻이기 때문에 도플러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도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원하는 타임에 도착할 수 있는 것들을 선보상하는 온라인 되게 선보상할 수 있게끔 이제 유의가 자기 GNSS 정보와 위성이 시스템 인포메이션으로 브로드캐스트 해주는 FMLS 정보를 가지고 선보상하는 그 타이밍과 도플러를 선보상하는 방법으로 상향 링크의 타이밍과 프리퀀시 싱크를 잡는 그런 방식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뭐 FMLS 정보가 뭐 포맷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려고 장표를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타이밍 릴레이션 같은 릴레이션 문제도 좀 발생을 합니다. 이게 라운드 타임이 워낙 길다 보니까 내가 다운링크 메시지를 받기도 전에 그 어떤 다음 동작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타이밍 관련된 어떤 그 파라미터들이 TN 규격에서 있었는데 이제는 좀 그런 것들을 좀 지연시킬 수 있는 좀 큰 단위의 타임 인디케이터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 단위가 크다 보니까 이제 이걸 표시하기 위해서는 인포메이션 빗이 굉장히 커야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오버헤드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슈들이 있었을 텐데 이걸 위 스페시픽하게 가져가려다 보니까 이제 오버헤드가 굉장히 한없이 증가하는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이게 어차피 좀 커먼하게 동작하는 요소들이 좀 많으니까 셀 커먼하게 일단 이 타이밍 인디케이터를 뿌리고 이걸 파인하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자라는 식으로 해서 이런 K 옵셋이라는 커먼한 커먼한 파라미터들이 도입이 됐다라는 식으로 타이밍 릴레이션십이 좀 개선이 되는 그러니까 롱 프로파게이션 딜레이에 의한 어떤 이슈를 이렇게 잡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프로파게이션 딜레이가 크다 보니까 이제 얘가 기본적으로 스탑 앤 웨이트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데 이제 하크에서 프로세스를 보내도 이미 다 보냈는데 아직 첫 번째 프로세스도 이제 단말에 도착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니까 이 프로세스 자체를 좀 늘리자라는 것들과 그다음에 AI 하크를 쓰기에는 좀 무리할 수 있겠구나. 하크를 디세이블링 시켜버리고 상위에서 그냥 ARQ만 동작시키자라는 기능이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셀이 무빙하는 어떤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니까 잦은 핸드오버를 어떻게 해결할까의 이슈 중에 하나로 좀 컨디셔널한 핸드오버를 도입을 하자. 그래서 기존에는 단말이 메저먼트 기반으로 어떤 그 값을 측정해서 핸드오버를 결정했다라면은 위성 시스템은 셀 엣지와 중심 간의 좀 그 SNR 차이가 좀 크지 않은 TN에 비해서 좀 다이내믹이 크지 않은 상황이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저먼트 자체도 좀 불안정할 수 있고 또 메저먼트를 또 상시 수행해야 되는 또 그런 이슈들이 존재를 하니까 그러지 말고 어떤 레퍼런스 포지션 로케이션 같은 것들을 정해주고 이 레퍼런스 로케이션을 언제쯤 벗어날지를 유의가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뭐 이런 레퍼런스 로케이션 기반으로 다음에 올 레퍼런스 로케이션이 내가 지금 속해 있는 레퍼런스 로케이션보다 가깝다면 옮기자라는 방식으로 이제 FMLS 정보는 내가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GNSS 정보로 유의가 자기 위치를 알고 있으니까 이 레퍼런스 로케이션만 뿌려주면은 내가 이 레퍼런스 로케이션과의 거리 관계를 유의가 추정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메저먼트 기반이 아니라 이렇게 요 인포메이션 기반의 핸드오버를 할 수 있는 이런 컨디셔널 핸드오버가 두 가지 타입이 도입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릴리즈 17에서 주로 이제 다 발생했던 부분들이고요. 빔 매니지먼트 관련돼서도 좀 이슈가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TN의 규격을 재활용하면 지금 TN과 NTN이 서로 상이하게 운영하는 어떤 빔 운영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뭐 이슈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일단은 NTN에서는 TN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RHCP나 LHCP의 폴라리제이션이 추가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시그널링 해줄 것이냐 이런 이슈들을 시그널링을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레가시 위성들이 이렇게 떠 있다면 릴리즈 17을 규격화할 때는 트랜스페런트 위성으로 동작을 했기 때문에 기지국이 여기만 있으면 기존에 이미 떠 있는 위성을 활용해서 NTN을 이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동작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위성이 운영하는 빔 자체가 서로 이제 지금 많은 위성들이 이렇게 그 빔을 이렇게 스팟 빔들을 여러 개를 운영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팟 빔 간에는 간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다른 주파수를 FDD로 사용하는 이런 방식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운영 방식이 좀 TN 개념하고 좀 안 맞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그널링하고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그다음에 얘네들을 뭐 빔으로 처리할 거냐 셀로 봐야 될 거냐 TN 입장에서는 NR 규격 관점에서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런 처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빔 아이디로 처리할 수도 있고 셀 아이디로도 처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스터디를 해서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이 구현 이슈로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빔 간의 다른 밴드를 쓰는 경우 다른 주파수를 쓰는 경우 빔 아이디로 처리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현재 규격에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밴드위스 파트를 리유즈해서 지금 밴드위스 파트가 그러니까 밴드위스 파트 자체를 이렇게 오소고날하게 할당을 해버리고 여기다가 이제 각 주파수에 매핑을 시켜버리면 이것들도 밴드위스 파트의 본연의 기능은 사용할 수 없겠지만 요 기능을 돌리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구나. 그래서 밴드위스 파트를 리유즈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이 났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 릴리즈 18 리절트를 보면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빨리 서둘러야겠습니다. 릴리즈 17이 끝날 때쯤에 이제 좀 어떤 이슈들이 있었냐면 AT&T하고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 이런 그 핸드헬드 기존의 LTE 핸드헬드 단말을 LTE 핸드헬드 단말에 어떤 그 인핸스먼트 없이 바로 위성과 붙어서 그 AT&T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에 홀이 생기는 부분의 유저를 서포팅하는 그런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게 좀 시장이 되겠구나라는 것들 이제 NTN 가이들이 생각을 해서 요것들을 요 기능을 NTN 릴리즈 17에 좀 하자 후반부에 하자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요거를 하기에는 좀 시간이 너무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릴리즈 18에서 밀어서 합시다라고 이제 좀 얘기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릴리즈 18에서 이런 그 다이렉트 커넥티비티를 지원하는 것들이 이제 당연히 큰 화두였고요. 뭐 이슈들은 당연히 여기 스페이스 모바일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 가졌던 솔루션 자체가 이제 CNR이 부족한 것들을 이렇게 큰 어레이즈 안테나를 페이즈드 어레이 안테나를 써서 링크 버지 자체를 높여버리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뭐 당연히 규격에서는 그렇게 접근하기 좀 어려웠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떨어지는 CNR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이슈였고요. 뭐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냥 리피티션해서 이것들을 메꾸자라는 식으로 결론이 났고요. 뭐 굉장히 뭐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그래서 리피티션을 해서 메꾸자. 그러면 어느 거를 타겟으로 할 거냐? 우리가 3GPP에서 바라보는 핸드핸드 단말이 위성에 바로 붙어서 서비스하는 어떤 서비스는 요 정도 데이터 레이스를 갖는 보이프 서비스, 음성 서비스나 요 정도 레이스를 갖는 로우 데이터의 텍스트 메시지 정도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주로 이제 에리오 위성 위주로 결정이 됐고, 요건 GEO를 서포팅하는 건 아니고요. 요 밑에 거는 텍스트는 이제 GEO 기반으로 도출된 밸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에리오 위성에서는 요 밸류가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것, 요 두 서비스를 타겟으로 했을 때 지금 문제가 되는 채널이 뭐냐를 이제 식별을 했더니 요 두 채널이 문제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 두 채널에 대해서 링크 버즈를 높이기 위해서 요 두 채널의 리피티션을 도입하는 그런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릴리즈 17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퍼포먼스 옵티미제이션을 위해서 리제너러티브 페이로드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 지금 이게 NTN이 TN과 다르게 어떤 로컬 지역만을 서비스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성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한국만을 서비스 타겟으로 삼고 싶어도 글로벌하게 그 위성을 깔아야 되는 이제 그런 이슈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 구축 비용이 이제 굉장히 큰 초기 구축 비용이 굉장히 큰데 아직은 이제 그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않을 테니까 이제 그 초기에 사업자들의 그 재정 부담이 좀 큰 거죠. 그래서 사업자들은 이게 좀 활성화될 때까지 조금 위성을 띄우는 개수를 조금만 하고 싶고 좀 사업이 활성화돼서 이제 사업이 활성화되면 그때부터 이제 위성을 늘리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어떻게 하면 단일 위성이 최대한 넓은 지역을 서비스할 수 있을까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이 많은 지역 사이에서도 트래픽 디맨드가 이제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가 제주도 인근이라면 제주도 인근 해양에서는 트래픽 디맨드가 낮을 테고 제주도 시 내에서는 트래픽 디맨드가 높겠죠. 하지만 이게 또 NTN의 가장 큰 서비스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그 유비쿼터스 커넥티비티를 이제 제공해줘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예 셀을 꺼버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셀은 항상 keep alive 하는 상태로 만들어 주면서 디퍼런트한 셀 트래픽 로드를 어떻게 다이나믹하게 조정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이제 큰 화두였습니다.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그 솔루션으로 TDD 방식으로 빔 호핑을 하자. 그래서 이런 데는 좀 자주 비치고 이런 데는 가끔씩 비추되 셀이 죽지 않게끔 이제 가끔씩은 비춰주자라는 것들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은 뭐 굉장히 이렇게 거창했지만 결과만 보면 좀 간단한 솔루션이 도출했습니다. 이게 이제 TDD 매너로 이렇게 하핑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여러 이제 여기에 컨트롤 메시지들을 이제 뿌려줘야 되는 이슈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셀이 넓어지니까 컨트롤 메시지를 뿌려줘야 되는 그 그룹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이게 컨트롤 메시지의 현재 주기를 만족시키기가 좀 어렵겠구나. 그래서 특히 이제 SSB의 싱크와 셀 서치를 담당하는 SSB의 주기를 좀 이렇게 늘리면 오버헤드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오버헤드를 야기하면서 커버리지 인핸스먼트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SSB의 주기가 디폴트가 160ms가 하나 더 도입된 NTN에서 하나 더 도입된 그런 상황이 됐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뭐 자세한 것들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뭐 어떤 거기서 고려했던 파라미터들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릴리즈 19까지였고요. 릴리즈 20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싱크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컨디셔널 핸드오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GNSS의 단말이 의존하고 있는데 이게 temporarily unavailable 하면 어떤 솔루션이 있을까? 즉 이제 규격적으로 이것들을 그 상향 링크 싱크나 어떤 이 GNSS가 없었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이번 릴리즈에서 이제 다루고 있고요. 스터디 중에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같이 6G의 스터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NTN 관점에서는 지금까지는 NTN이 TN에 어떻게 보면 좀 그 임대해서 사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모나이즈를 이룰 수 있을까? 그 얘기는 지금 TN의 규격이 깔려 있는 상태가 제정된 상태가 아니니 TN의 것들을 그 결정할 때 NTN의 옵티미제이션도 좀 고려를 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는 그 하모니제이션이라는 건 뭘까라는 것들에 대한 애들이 뷰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는 게요. 일단 유니파이드 TN NTN이라는 것 중에 하나는 위성이 뭐 당연히 내재돼 있겠죠. 하지만 이제 단순히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첫 내재 설계를 NTN의 성능 최적화까지도 고려해서 가자. 왜냐하면 그 5G에서의 NTN은 그 NTN의 성능 최적화를 이루지 못한 이제 부족했던 그런 모습들이라면 이제는 백워드 컴패티빌리티 이슈가 조금 덜할 테니 이런 최적화를 이제 논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리스 유비쿼터스 이거 어떻게 보면 6G의 이슈 중에 하나겠죠. 뭐 유비쿼터스를 이룰 수 있는 이제 수단 중에 하나인데 어디까지 이루어지느냐? 그러니까 이동 간에도 비단절이 좀 이루어지는 또 영역으로 보자면 3차원 전지구 영역에서 이동 간에도 비단절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커넥티비티나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ISL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데 라우팅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옵티마이제이션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고요. 그다음에 비단절을 개런티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그 멀티 오빗의 서포팅을 커넥티비티를 보장하는 뭐 그런 이슈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시간이 많이 흘러서 구체적인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